그러면 먼저 1-4절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긴 들숨과 긴 날숨부터 먼저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 들숨과 긴 날숨 해가지고 1-4절 몸의 행성이 고요하게. 이 1-4절은 몸의 행성에 대해서 고요하게 하게 한다는 것인데, 징설여운처럼 해가지고, 몸의 행성을 고요하게 하게 해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계속 해난단 말입니다. 1-4절 제목이 징설여운처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인데, 그거는 온몸에서 나옵니다. 온몸에서 형성된 것을 갖다가 징설여운처럼 몸의 행성을 고요히 한단 말이고, 그럼 온몸에서 들어오느냐? 1번, 긴 들숨과 긴 날숨 전구 2번 짧은 들숨과 짧은 날숨이 만들어져야 전구 3번에서 온몸에서 이렇게 생각과 지속고찰 되고 4번에서 온몸의 형성에 대해서 징소리 여운처럼 일으킨 생각과 지속처리 해나갑니다. 그래서 순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겠지만은, 긴 들숨과 긴 날숨, 전구 1번, 붙다 보면서 긴 들숨과 긴 날숨을 이렇게, 긴 들숨은 긴 혈 들이쉬고, 긴 날숨은 긴 혈 마시고, 긴 들숨과 긴 날숨을 긴 혈 들이쉬고 내쉬는 것. 자, 여기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1번부터 3번까지를 열의를 가지고 4번, 5번, 6번으로 또 반복하고, 잘 되니까, 니미타가 위임수를 살짝 잡히는 것 같은 느낌 온다. 그러면 7번, 8번까지 기뻐하면서 또 7번, 8번, 9번 해가지고, 이렇게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을 각각 15분 내지 20분 동안 해가지고, 1시간 정도 이것이 숙달돼야 니미타가 윗술에 살짝 치는 것을 잡힙니다. 그렇게 1시간 이상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온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짧은 들숨과 짧은 날숨, 그게 돼서 합니다. 그 짧은 들숨과 짧은 날숨에 대해서, 짧은 들숨과 짧은 날숨에 대해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을 하다 보면은 똑같습니다. 긴 들숨과 긴 날숨 대신에 짧은 걸 좀 바꿔야 됩니다. 짧은 들숨을 짧은 혈수 들이쉬고, 짧은 날숨은 짧은 혈수 내쉬고, 짧은 들숨과 짧은 혈 속에서 들이쉬고 내쉰다. 그렇게 4가지를 또 예를 가지고 3번 반복하고, 그래 하다 보면 기뻐하면서 니미타가 잘 잡히니까 또 기뻐하면서 또 3번 반복하고, 그래서 하다 보면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때는 잘 됐습니까? 뭐가 있냐면요. 니미타가 파악된 동안에 감각접촉이 느낌이 확실히 알려질 수 있고, 감각접촉이 일어나 몸으로 차오르는 변화로선 이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알려지고, 인식의 마음이 하는 일으킨 생각도 훨씬 더 긴 들숨에 비해서 잘 알려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뭘 힘쓰느냐면요. 이렇게 인식의 마음이 향하게 하는 일으킨 생각을 지속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5근으로 힘쓰고 5개를 막아야 됩니다. 5개는 뭔가 했습니까? 5개. 자, 5근은 믿고 정진하고 문지기 사티가 되고 고요함이 찾아오고, 그래서 지혜가 열리는 그렇게를 5근을 5개로 오력이죠. 힘쓰면 오력 5가 힘력자, 오력을 힘쓰면서 5가지 덕기를 막아내는데, 그래서 5덕기를 뭐냐면요. 앞페이지 있습니다. 앞페이지. 5가지 덕기, 앞페이지. 감각적 욕망, 지나친 감각적 욕망, 성냄, 악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게으름, 혜태, 그 다음, 망상도 게으름입니다. 혹은 깜빡 조는 혼침, 그 다음에, 회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회의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의구심 등등이 5가지 덕기를 막아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5가지 덕기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아마 뻘뻘 흘리면서 명상하겠죠. 그래, 뻘뻘 흘리면서 덕 막아내면서 문지기 확립이 능숙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문지기 확립, 문지기 뭡니까? 선법은 받아들이고 불선법 막아내는 마음의 성문 지키자입니까? 마음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선법 5개를 막아내고 선법, 감각접촉, 느낌, 인식, 이렇게 생각을 계속 통과시키는 것. 그렇게 문지기 쭉 확립 잘 해나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전면에 이렇게 마음이 명상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들숨과 날숨, 짧은 들숨과 날숨에서 열심히 그 명상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해나가면 마음이 심일경이 되잖아요. 그게 마음이 통일이 될 때, 마음이 일치가 될 때 자기도 모르게 거미줄, 뭉게구름, 해석빛, 금융빛이 함께 끕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긴 들숨에서 1시간, 짧은 들숨과 날숨에서 1시간. 어떤 경우는 긴 들숨에서 90분, 짧은 들숨과 나서 한 30분. 그거는 개인 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얼굴 제면에 빛이 떠올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하냐면요, 니미타 빛이라고 합니다. 빛, 발력,
오박하사라고 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니까에서 합니다. 이 니미타 빛을 인식하는 것은 거룩한 이들의 벗어남이 된다. 예. 거룩한 이들, 즉, 성자들은, 뭡니까? 우리 옥에서 벗어나 출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빛을 인식하는 목적으로 두면, 벗어남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인식은 삶의 과정에서 유익한 게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전구 3번 온몸으로 넘어갑니다. 온몸을 가면은요, 예. 그래서 온몸이라는 것은, 전구,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라 공부 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쉬라 공부 짓는 것이다. 예. 이 온몸에는 숨의 전체를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구 1번부터 4번까지 전체 숨 쉬는 몸이라는 것은 배꼽부터 시작해가지고, 허파랑 가슴, 그 다음에 코끝입니다. 그 다음에 날숨은 그렇고, 들숨은 코끝에서 가슴, 그 다음에 배꼽까지. 이것이 숨이 닿는 전체 단위 경로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라 공부 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쉬라고 공부 짓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는 다 알고 있죠. 왜? 숨 쉬는 것 자체가 배꼽부터 가슴과 코 사이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걸 딱 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긴 날숨, 짧은 들숨, 짧은 날숨. 넘어오다 보니 숨이 많이 조금씩 숨 쉬는 그 길이 있으니까 조금 시간적 개념이나 길이 개념이 조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미세해진다, 좀 부드러워지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m 파가 됩니까? 긴 들숨이든 짧은 들숨이든 2m 파는 위술입니다. 마찬가지 온몸에서도 위술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술에서 코끝 사이, 위술과 코끝 사이, 그것을 들숨과 날숨에서의 시작과 중간 끝이라고 잡아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온몸을 완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온몸은 배꼽에서 가슴과 코끝 사이인데 그걸 너무 의식하게 들보다는 그건 놔줘버리고 숨을 쉬면 자연스럽게 배꼽과 가슴 이렇게 코끝 사이에 있으니까 한 번에 긴 들숨과 긴 날숨 한다는 개념을 이렇게 들숨과 시작과 중간 끝을 된다고 2m 그 부분에서 2m 부분에서 짧게 들이쉬는 들숨의 당김, 짧게 내쉬는 날숨의 밈 을 갖다가 시작과 중간과 끝으로 파악해보자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짧게 들으시는 들숨이 당김이나 짧게 내쉬는 날숨 밀이라고 하는 시작과 중간 끝이 있잖아요. 그것을 온몸을 파악해보면 리미트 위치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문지기 확립에 좀 더 유리합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온몸을 숨을 열심히 차가지고 마찬가지 오개를 막아내면서 온몸 공부 질 때 오개를 막아내면서 문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능숙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 없이 전구 4번에 연결된다. 자, 전구 4번에 오늘 중점적으로 할 내용입니다. 전구 4번에 오늘 중점적으로 할 내용입니다. 뭐냐면요, 몸을 정신적인 몸과 물질적인 몸으로 구분할 때 온몸에 묶인 들숨과 날숨은 몸의 형성이고 이때 몸에 묶여 있는 것은 들숨과 날숨이죠. 이거는 몸의 형성이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들숨과 날숨 그룹 반복하잖아요. 그것은 형성한다. 그것도 형성한다. 그래서 신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묶이는 요소로서 느낌과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들 요소, 마음에 묶이는 요소에는 이것은 마음 행성이다. 이렇게 말해서 니미타로부터 느낌, 니미타로부터 인식. 원래는 감각접초로부터 느낌 알려주고 감각접초로 인식이 알린다는데 아직까지 우리 호흡 명상이 서툴기 때문에 감각접초 용어 대신에 느낌이나 인식을 바꿔니 감각접촉 대신에 니미타를 바꿔 써서 느낌과 인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감각접촉으로부터 느낌이 알려지고 감각접촉으로 인식이 알려져서 그 인식에 향하는 일으킨 생각이 알려지는 것인데 그 리미터 대신에 살짝 전구 4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 들숨과 날숨이 뭡니까 우리 가지고 거친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 대신에 리미터 감각접촉 대신에 리미터 해가지고 그 리미터에 대해서 느낌, 리미터에서 인식에 대해서 거듭하는 것을 마음의 행성으로 보면 됩니다. 그것이 경전에 나옵니다. 44번 몸이라고 할 때 두 가지 몸이 있다. 정신적 몸과 물질적 몸이 있다. 그러면 느낌, 아까 말했잖아요. 인식, 감각접촉, 자기같이 이런 마음속으로 정신적 기운은 뜻은 정신이라고 그것은 정신적 몸이다. 이것을 마음의 형성이라고 부른다. 예. 예. 그럼 물질적 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들숨과 날숨 자체가 물질적 몸이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정신과 물질은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모든 인간의 인식체계에서는 6경 12처,
육경, 육식이라고 하는 육권 12초 18개에서는 물질이 몸에 의존한 정신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신과 물질은 명색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서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이 명색라는 것이 언제 시작하냐, 이렇게 몸에서 전구 3번부터 정신과 물질의 요소가 시작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말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드디어, 그래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물질에 의존한 정신, 그 합체가 정신, 물질이라는 명색이 마음의 일어남, 아르마디 10분들씩의 일어남이 된다 하는 것은 나중에 이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장의 핵심 요소고, 사성제에서, 집성제와 멸성제에서, 집성제와 괴로움, 이런 집성제와 괴로움을 소멸하는 멸성 사이에서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이 정신과 물질이 대한 암이 되는 겁니다. 다음 4절. 예, 징소리 여운처럼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 자, 그러면 들었습니다. 지행구사에서 몸의 형성을 고요하며 숨을 들이시라. 다음 몸의 형성을 고요할 숨을 내쉬리라고 한다. 예, 앞에서 몸의 형성이라는 앞 온몸입니다. 온몸. 그러니까 정인구사 3번에서 온몸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온몸을 정인구사 3번 어쨌습니까? 온몸으로 숨을 들이시라 공부 짓는다. 온몸으로 숨을 내쉰다고 공부 짓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걸 거듭 반복하니까 형성입니다. 형성. 그래서, 이것이 한자로 신행이고, 파리로서 까야상카라고 합니다. 까야상카라. 까야상카라. 이래가지고, 몸의 형성들 복수로 됐습니다. 거듭 형성해서 반복하니까 몸의 형성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교 3번에서 온몸을, 고요하면서, 아니죠. 온몸을, 전교 3번에서 온몸으로 들으시라 공부 짓고, 온몸으로 내쉰다고 공부 짓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연결돼가지고 4번 몸의 형성을 고요히 하면서 숨을 들이라. 몸의 형성을 고요히 하면서 숨을 내쉬라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구 3번이 숙달되면 전구 4번이 같이 연결되는 한 상입니다. 전구 3번과 4번은 한 개의 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앞에서 말했지만 왜 여기서 말하냐면요. 몸의 형성들을 가라앉히고 거치고 진정시키는 것이 전구 4번의 명상주제 내용이다. 네. 여기 쭉 보면 되겠습니다. 10번째입니다. 네. 전구 4번에서는 몸의 형성을 고요하며 숨을 들이시리라. 몸의 형성을 고요할 숨을 내쉬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몸의 형성을 가라앉히면서 거치고 진정시키는 의미로서 몸의 형성을 가라앉히고 거치고 진정시키는, 진정이 뭡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혹은 가쁘다는 말은 호흡이 그것을 가쁜 것을 가라앉히는 의미로 거치고 진정시키는 의미로서 전구 4번이 그 명상 주제가 된다. 전구 3번에서 위술과 코 내벽 사이 먼 영역에서 온몸이 일어나 머물러 사라지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비록 배꼽부터 가슴과 코까지가 온몸이지만은 우리가 니미타를 다 파악하는 그 위치를 집중적으로 보면은 위 입술과 코끝 사이에서 일어나 시작과 중간과 끝, 숨의 시작과 중간 끝으로 모을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구 3번에서는 위 입술에서 시작해서 코 내벽 사이의 모인 영역, 시작과 중간 끝이라는 영역입니다. 그로부터 온몸이 일어나 머물러 사라지고 온몸이란 니미타로서 인식이 알려집니다. 예, 시작과 중간 끝을 하나의 니미타로 봤다는 말입니다. 인식이 알려진다. 인식의 마음이 향하는 이렇게 생각을 결심하고 인식의 마음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계속 문제는 역할의 지속적 고찰에 정진할 때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거나 떨고 움직이며 동요하는 마음을 관찰하게 되고 이를 고요히 가라앉히며 마시고 내쉰다라고 미래 시제에 공부한다. 예, 가라앉히고 진정시킨다는 것을 하는데 미래 시제로 공부한다. 계속 해나가면 언젠가는 가라앉히고 진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니까요. 그러니까 몸의 형성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하긴 하는데, 숨을 들이쉬 하는데 언젠가는 이것이 가라앉히고 진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하면서 공부를 해라 하는 것이 미래 시제에 공부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거친 숨이 고요해지기를 다짐하며, 즉 언젠가는 고요해질 것이다라고 점차 작아지는 온몸에 만족하고 망사하지 않으며 고요함에 전진한다. 온몸이 더욱 고요해지기를 미래 시제에 다짐하고 좀 더 고요해지시면
하라는 바람 이로써 미래시 다짐하고 오건에 힘쓰고 정리를 하면서 온몸의 형성을 고요히 취한다. 그리고 이렇게 온몸을 들숨이나 날숨을 파하고 자기하고 간직하면 온몸을 온몸의 들숨이나 온몸의 날숨을 파하고 자기하고 간직하면 나중에는 고유한 온몸에 의지하려는 뭐가 생긴다면 마음이 생긴다. 이 온몸에 내가 의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마음이 생긴다. 온몸의 형성은 마치 징소리 여운처럼 온몸에서 온몸을 따라가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니까 온몸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하지 않습니까? 그 온몸에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생기는 마음을 의지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징소리를 치면은 여운이 우리가 자꾸 여운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식처럼 온몸의 형성에서 온몸의 형성을 따라가면서 계속 그것도 반복한단 말이거든요. 온몸의 형성에서 몸을 따라가면서 망상이 없게 되고 고요한 온몸에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다. 징소리 여운처럼 우리가 온몸의 형성을 생각하고 따라가 보자 이 말입니다. 관련 굉장히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청동을 징을 두드렸을 때 처음에는 거친 소리 울린다. 거친 소리를 입이 잘 듣고 잘 자기하고 잘 간직하고 나면 거친 소리가 거치면서 나중에 미세한 소리가 울린다. 그렇죠? 청동의 징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시중에 싱잉볼 유래가 여기서 온 겁니다. 이렇게 미세한 소리의 니미따를 잘 듣고 자 이제 미세한 소리 청동의 징소리가 잘 자기하고 잘 간직하고 그러면 나중에 미세한 소리를 울리는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로 선자 미세한 소리를 잘 듣고 미세한 소리의 니미따 다른 말로 미세한 소리를 잘 듣고 다른 말로 징소리 요운이죠. 징소리 요운을 잘 듣고 잘 간직하고 잘 자기하면 미세한 소리가 거치면서 나중에 미세한 소리의 니미따에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다. 예, 미세한 소리에 자꾸 징소리의 요운처럼 징소리 요운의 소리 잡듯이 뭡니까? 니미타도 이렇게 자꾸 미세해지고 미세해질 겁니까? 그런 미세한 니미타에 의지하려는 미세하고 자꾸 미세한 니미타에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요 문구가 바로 뭐냐면요. 이 제목입니다. 사전 제목이 뭐였습니까? 정형구 4번 제목인데 정형구 4번은 예, 제가 결국은 16가지 기촌 부처님 말씀에서 들어야겠네요. 정형구 4번은 뭐냐면요. 모모의 형성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시리라 하고 공을 짓고 모모의 형성을 고요히 하면서 내시라고 공을 짓는다는 요 말씀입니다. 요 말씀. 모모의 형성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신다. 몸의 형성을 고요하면서 내신다. 예, 말은 좋지만 그걸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그걸 따라서 수행할 수 것이냐는 바로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징소리 여운처럼 계속 소리에 우리가 마음을 자기하고 간직하고 계속 여운을 따라가면서 몸을 계속 귀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니미타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니미타가 몸의 형성, 온몸에서 니미타 시작과 중간 것, 위 입술과 코 내벽 사이, 그 니미타가 시작과 중간 것을 거치게 따라가다가 그 니미타가 자꾸 가면 갈수록 미세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니미타가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단 말입니다. 인중이 부근이나 위 입술과 코끝 사이에 어느 한쪽으로 모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모이는 것까지 가는 과정이 뭐냐면 니미타에 의지하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니미타 파악이 좀 거칠고 니미타가 거치게 되지만 가면 갈수록 니미타가 이렇게 모이면서 그것이 바로 미시한 니미타라는 겁니다. 그 니미타의 그 미시한 니미타, 즉 모여지는 니미타에 간격이 좁아지면서 모여지는 그 니미타에 어떻게 내가 의지하고는 생각이 생긴다, 즉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정형구 4번의 키포인트다. 몸의 형성을 고요하면서 드시라 공부 짓고 몸의 형성을 고요하면서 내시라고 보는 것은 징소리 여운처럼 니미타 파악을 이렇게 의지해라. 그러면 그 니미타가 가면 갈수록 미세해진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되겠다. 그렇게 해나가면요, 니미타가 빛에 들숨과 날숨이 통합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니미타 빛에 들숨과 나얼숨이 통합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들숨과 나얼숨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니미타 빛이 아까 말씀드린 니미타 빛이 이렇게 얼굴 앞에 코끝과 코 앞에 눈 앞과 코코 앞에서 환하게 웃과 니미타 같이 목화숨이 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백일등 같은 증거도 빛도 보입니다. 다음 보게 돼서는 김종관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37쪽에. 징소리의 여운처럼 온몸에서 온몸을 따라가면 온몸의 형성을 더욱 고요히 하는 것에 마음이 스스로 의지함으로 산란하지 않고 망상이 없다. 징설의 여운처럼 온몸의 형성을 고요하게 따라가면서 온몸의 형성이 한 개의 니미타에 모인다. 일어나 머물다 사라지는 온몸이라는 인식에 마음이 향하는 생각을 일으키고 온몸을 고요히 지속적 고찰할 때 우카하 니미타의 우카성과 같은 밝은 빛이 드러난다. 이처럼 온몸을 징설의 여운처럼 고요하게 정진하며 우게 산란하지 않아 마음의 하나됨을 얻는다. 이렇게 능숙하게 평등의 의미를 꿰뚫는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방금 했던 앞에 굉장히 인용 문구에 대해서 요 앞에 요거는요, 어디서 굉장히 45 징소리 여운처럼 니미타를 미세하게 의지하면은 미세한 니미타에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어디냐면 45번 인용입니다. 역시 사리불존자님의 말씀 수행습니다. 바티스타미다 마카란 책에서 놓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시중에 시인불 명상은 바티삼비다 마카 사리불존자님이 제일 시초가 된데 말이게 됐죠. 그건 비유한 말은 아닌데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음 요거는 좀 중요한 말이네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해결을 고민하면서 하는 숙제입니다. 1이 정구 1번부터 정구 4번까지 올 때 마음 자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통증, 고통 혹은 잡념, 망상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방법입니다. 수행에서 발생하는 오개는 초선의 5가지 구성 요소를 하나씩 갖추면 버려지게 된다. 즉 감각적 욕망, 니미타가 잘 파악되기를 바란 윈스를 살짝 치는 것을 너무 억지로 요구하는 것은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감각적 욕망은 심일경부터 없어질 수 있고 마음이 일치될 때는 없어진단 말이고, 다음에 악의는 성냄, 통증이나 고통이 힘들다고 뿌리치거나 혹은 내가 피하는 것, 자세를 피하는 것은 성냄의 악의는 희열로부터, 옥에 떨쳐버리면서 생기는 희열로부터, 그러니까 통증이 떨쳐버리면서 생긴 희열로부터 생기고, 그 다음에 망상과 졸음은 해태죠. 망상은 해태고 졸음은 혼침이잖아요. 이것은 제일 많이 부딪힙니다. 성냄 악의가 제일 많이 부딪히면서도 사실 더 많이 부딪히는 것은 요 성냄 악의가 명상 초보들에게 한 50분에서 1시간 단계에서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1시간 지나오면 어디 많이 부딪히냐면요. 이 생각 저 생각 떠오릅니다. 내일 뭐 할 것, 어제 했던 것. 이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그다음에 깜빡 좁니다. 맞습니다. 7, 80분 되면 지나면 깜빡 졸기도 합니다. 네, 이것이 지금 해결 내용이죠. 그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예, 마찬가지 니미타에 대해서 마음이 향하게 하는 일으킨 생각. 그 니미타가 일어나 머물러 사라지는 인식에 대해서 마음이 향하게 하는 일으킨 생각으로부터 망상과 졸업, 즉 깨달음과 혼침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잘 된다고 방방 떠거나 고양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저래서 하는 후에는 어떻게 망상할 때 몸의 형성이나 마음의 형성이 가벼운 행복으로부터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진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과연 내가 수행이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은 니미타 파하되 위입술에 사사키나 그 니미타 파하되 이렇게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의심은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자기 열심히 하게 되면 저절로 니미타 빛은 뜹니다. 숫자를 살 필요도 없고 그냥 니미타 빛은 충실할 경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빛은 뜬다. 그걸 니미타 빛이라고 하죠. 네, 그까지 하고 일단 1장 4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다음에 형성에서 그 호흡에서
그 미산 호흡에서 그 끊어지지 않고 그 호흡에 집중하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마음의 형성 말씀입니까? 네네. 마음의 형성은 마음의 요소를 보면 됩니다. 마음이 뭘 마음이라고 하냐면 느낌과 몸의 형성에서, 예. 마음 형성 말입니까? 몸 형성 말입니까? 예, 몸의 형성. 예. 몸이라는 것은 들숨과 날숨이 몸입니다. 들숨과 날숨이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성은 뭐냐? 그걸 형성하다, 거듭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빨리 상카라입니다. 상카라. 그 이제 상카라 안 쓰고 한카를 풀어놨거든요.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계속 반복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몸의 형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자로 그걸 신형이랍니다. 그냥 몸의 형성.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의도적으로 계속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네요. 계속 반복한다 이 말이죠. 거듭 형성한다. 형성에 의해서 거듭한다 이 말입니다. 예, 거듭 우리가 들숨과날숨 거듭 니미타 파할 때 거듭 시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고 거듭 형성하는 의미로서 몸의 형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은 선생님 혹시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걸 알고 요거는 나중에 명상을 할 때 오늘 한 90분 정도 명상할 예정이거든요. 할 때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강예영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합니다.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KBS에서 아마 그 대장경 천년 특집, 이게 대장경이 우리나라 고려 대장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전을 여기서 여러 번 읽는데도 그 경전을 고려 대장경 잡아함경, 이렇게 계속 출처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법이 치유를 하는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이런 의미로 다룬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집단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집단은 여기가 UMass 메모리얼 병원인데, 이게 UMass가 University of Massachusetts, 그러니까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이더라고요. 여기에 그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에서 환자들이 명상하는 것 하나 하고, 또 영국의 불교 사원에서 스님들이 명상하는 거하고 두 가지 명상 집단을 계속해서 비교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카바진 이 박사가 사실은 이 카바진 박사가 1979년도에 이 유메스 병원에 스트레스 클리닉을 세웠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스트레스 클리닉하고 이 암 환자 이쪽 병동하고는 별개인데, 암 환자들이 어떤 이제 뭐 치료를 해도 거의 만성 불치 이런 상황인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제 의료적으로는 더 할 수 없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스트레스 센터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 카바진 박사가 처음 이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되게 재미있는 계기가 우리 한국에 선하고 간 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그 헬스코 스님한테 처음 들었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숭산 스님이 하버드 대학교 앞에서 세탁소를 하면서 명상을 이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그때 이제 그 하버드 근처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 선에 대해서 좀 이제 알게 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우리 그러면 실제로 진짜로 가서 선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가 여름방학 때 1972년에 이렇게 한 차를 와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의 경험이 대단히 좋았던가 봐요. 그 해그 스님 말씀으로는 우리나라 스님들 수행하려고 이렇게 이제 오전에 4시간을 하라 하면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살짝살짝 쉬는데, 이스라엘에서 온 이 친구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막 4시간씩을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으니까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울면서도 시킨 대로 안 풀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그 뒤로 이제 뭐 미얀마도 가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이런 사람들이 됐는 그 중에 한 사람, 카바친 또, 빨랫감? 뭐 깨달음 후에 했던 분 누구죠? 제 컴필드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다 왔던, 한국에 왔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만든 여기가 이제 스트레스 클리닉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 병원의 암 환자 혹은 중환자들이 이렇게 환자 혹은 환자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분이 이제 리더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먼저 고집, 불교하면 고집 멸도죠. 먼저 고통이 뭔지. 그래서 이제 모여서 먼저 고통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이분은 한 80 다 된 하트웰이라는 사람인데, 17살 되는 손자는 살해를 당했고, 이 손자의 엄마가 자기 딸인데, 이 딸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암으로 죽었고, 이 할머니는 뇌졸중이 와가지고 몇 번씩 쓰러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식구가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쓰러져서 말도 안 나고 있을 때 너무 무서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래서 왔고, 또 한 분은 아들이 죽은 후로 꿈을 꾼 적이 없다.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명상한 다음 날 아들이 죽었던 날 밤 꿈을 꾸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들을 보게 된 거죠. 아들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고 깰 수가 없었다. 아마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 왔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괴로움이다. 예, 이런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왔냐?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앨리슨 크라비츠라는 어떤 여성은 골반염을 심하게 알아가지고 이거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을 하는데, 이제 마취 바늘이 이제 좀 잘못돼가지고, 수술에서 깨어나자마자 너무너무 이제 심한 통증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온 이유는 걱정, 근심을 제어하고 통증을 다루는 법을 배우러 왔다. 이런 이제 각자들 다 이제 목표가 있었던 거죠. 또 에이미 스노우라는 분은 어릴 적에 폭력을 당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이 외상후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각자마다 이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일 쭉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를 하지 않고 이 리더 하시는 분이 캐롤린 웨스트라는 분인데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몸으로 주의를 가져가세요. 몸의 느낌을 보세요. 방금도 우리 계속 배, 가슴, 입술, 이 호흡을 느끼게 하는 걸 계속 했는데, 지금 이 고통 이야기는 다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감각들은, 우리 몸의 감각은 항상 여기 있다. 지금 여기로 다가와라. 지금 여기를 느껴라. 라고 우리가 명상은 바로 항상 지금을 돌아오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이 유메스 대학의 의사인데요. 이 의사들이 뭐 수술도 하고 약도 처방하지만 이제 중환자들 이런 분들은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이제 이 스트레스 클리닉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 나온 거니까 미국은 대체로 이제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냐, 나 불교쟁이로 만들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항의를 하는 환자들이 좀 있나 봅니다. 그랬을 때, 아니다. 단지 스트레스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다루는 기술을 가르친다. 기술을 가르친다. 이러면서 종교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환자들한테 꼬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옹걸음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언유가 되게 재미있었는데요. 고집, 멸도라는 것은 이게 고통이면 고통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은유를 하는데요. 혹시 서 계신다면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몸을 앞으로 계속 기울여 봐라. 예, 다리, 몸통, 엉덩이를 계속 기울여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매우 불안정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생각을 하면 우리는 걱정, 근심, 불안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면 항상 그 다음에는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 걱정이 일어나는 그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몸을 뒤로 기울여 봅시다 하는데 우리 뒤로 몸을 넘기면은 불안정해지죠. 이것은 또 이 순간으로부터 뒤로 물러나는 것, 과거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어제 누굴 만났는데 이때 이렇게 말할 걸, 저때 저렇게 말할 걸, 이런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아니면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지금 현재에 머물지 못하니까. 예. 그러면서 또 뭘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경전 읽기가 중간중간에 나오는데요. 이 불경을 보면 항상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로 거슬러 가지도 미래도 바라지도 말아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대신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관찰하라. 정복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알아차리면서 수행하라.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지 내일 죽을지 누가 알겠는가. 바로 이게 사실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에 머무는 훈련을 하면서 이 환자들이 뭐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집에 가서도 이걸 할 수 있도록 CD를 주어서 CD에 이런 그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서 모든 생활에서 옷 입을 입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뭐 샤워를 하거나 운전할 때도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이 클리닉의 센터에 모여가지고 경험이 어땠냐 이런 걸 나누어 보면 우리가 명상하고 나서 나눔하는 거랑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생각 좀 그만해라 라고 할수록 생각이 더 많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들이 머리에 와서 있다. 뭐 미래, 과거, 지난, 대화. 또 내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한지. 근데 되게 재미있었던 거는 어느 한 사람이 그 가이드 하는 목소리가 천천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가이드 선생님의 목소리가 참기가 너무 힘들더라. 좀 얼른 빨리 하고 끝내지. 이런 생각들로 계속 그런 생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거기에 또 여기 보면 시간이 많은데도 허겁지겁 샤워를 하고 있더라. 그런 순간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시간도 많은데 왜 이러지?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지금 샴푸 냄새도 좋네 하면서 돌아온다. 내가 설거지 하면서 보니까 5분 동안도 계속 못 있더라. 또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아이가 4명인데 막내가 뇌종양 진단을 받아가지고 12시간 동안 두개골을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수술하는 것을 보고 있는 이 엄마가 온 몸이 떨리고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그냥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 알아차림을 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명상이 생각나서 자기가 내가 여기 서 있구나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거 몸을 느낄 수 있는 게 제일 바닥인 거 발바닥에 닿은 걸 느끼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다. 그랬더니
여기 몸의 긴장을 이제는 느끼면 내 몸이 호흡을 하면서 내가 어디가 위축되었는지 알고 알아차림을 하고 나면 또다시 안정을 되찾더라. 아들이 아팠을 때 이 수행이 내 목숨을 살린 것과 다름없더라. 이렇게 뭐 꾸준히는 잘 안 돼도 내가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이제 알아차림이 일어나더라. 이런 변화들을 얘기하는데요. 좀 전에 선생님이 좀 빨리 얘기 좀 하자 끝내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 리더 선생님이 우리 도대체 빨리 끝내고 나면 뭐가 남냐 결국은 일 끝내고 뭐 올해만 넘기고 또 아이들 학교 마치고 시집 장가 보내고 그럼 우리 죽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냐?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사는 연습을 해야 된다. 예.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마음 챙김이다. 싸띠다. 예, 지금 이 순간으로 가는 것. 이제 이런 훈련을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예. 그럼 이런 부분에서 지금 순간을 사는 연습을 한다는 게 바로 지금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받아들이고, 예, 그것을 좀 전에도 통증이 일어나는 것을 저항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예, 이것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매우 그냥 수행과 상관없는 보통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일상적인 용어로 정말, 잘 풀어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또 이제 한편에서 조금 더 수행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사원은 영국의 아마라바티라는 사원인데요. 1984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런던에서 한 40km 떨어진 교통이 좋아서 일반 신도들이 잘 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15개국에서 온 50여 명의 스님들이 이제 살면서 수행 공동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신도들의 음식 보시, 거의 부처님 당시의 생활처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매일 이렇게 이제 사원에 와서 보시를 하기도 하지만 또 이분들이 탁발을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럼 이 스님들은 왜 스님이 됐을까 하는 건데요. 이 메타 스님은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벽에 부딪힌 지점이 있다.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지점, 왜 이것이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이해하고 싶어서 이제 출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 순다라 스님이라는 분도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행복할 수 없는 마음이 너무 지긋해서 이것을 탐구해 보려고 이제 수행을 시작했다. 또 어느 한 분은 불교는 항상 괴로움을 얘기하니까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다라고 여기는 분도 있는데, 나는 불교를 우연히 발견했을 때 엄청난 위원이었다. 세상에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래서 이제 수행을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 똑같이 스님들도 똑같이 고통은 있는데 좀 고통의 내용이 앞에 중환자 센터에서 나온 고통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알아차림이란 내 마음의 상태를 아는 거다, 이런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아힘사코 스님은 이제 발레리노였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엔 아마 부모님들이 되게 반대를 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분이 아주 즐겁게 살고 있으니까 부모도 자식이 행복한 걸 보니까 너무 스님 된 거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인터뷰를 할 때 비행기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지나갈 때 아마 수행 전이었다면 저 소리 너무 듣기 싫어, 집중이 안 돼, 내가 이랬을 텐데, 지금은
그저 진동일 뿐이야. 왔다 갔다 하는 소리일 뿐이지. 이렇게, 가만히 알아차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싫어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소리라고 안정되어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 삶을 내가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수행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얀토 스님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요. 알아차림이란 현재의 상태를 알고 동작을 알아차리고 그 느낌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깨어서 아는 것이다. 그래서 깨워서 아는 거. 우리가 매일 걷고 하는데 사실은 깨어있지 않은 채로 뭔가 행동을 하니까 하고 나서도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는데요. 그래서 몸이 긋고 있는 것 알아차리고 좌선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걷기 명상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든 동작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림하는 거다. 지금 이제 수행이 바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거다. 그러면 내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안정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원에서 스님들이 설거지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하는 순간에도 알아차림을 한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함께 순간에 머무는 것이다. 생각이 휩쓸리지 않고 그저 관찰하는 그것이 핵심이다. 마치 조용한 목격자처럼 생각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몸의 느낌들이 어떻게 일어났다 사라지는지, 평온하거나 불안하거나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마음 상태이고 계속 바뀌는 것, 이것을 계속 바뀌는 것이 바로 무상이죠. 이 무상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사띠 마음챙김 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스님들의 수행은 조금 더 좀 깊은 심화된 어떤 용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 아니자 무상. 변한다라는 것, 느낌이나 생각이나 소리도 어떤 것도 고정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매 순간 변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되면 변하는 것을 무엇을 나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좋았다가 싫어졌는데 어느 것을 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없다라는 건데, 찬다시리 스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가 전 3, 4년 동안 심리치료사로서 일을 했는데 스스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니까 환자들을 도울 수가 없었다. 그런데 우연히 불교를 발견하고 나 자신을 돕는 법을 배우고 나니 다른 사람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여기서 지금 여기에 숨 한 번, 다음 숨 한 번. 이 가르침은 매우 실질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집중 수행 중에 생각, 감정, 기분이 나가 아니며 하나의 변화의 흐름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의 힘든 감정으로 인했던 모든 마음의 짐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아마로 스님은 마음 상태를 동일시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좋다, 싫으면 싫다. 이것을 나로 보는 것을 그만두고 생각도 몸도 마음도 다 나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수행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앞에 나한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변화하고 변화하는 것은 나라고 할 수가 없다. 무아를 깨닫는 거고요. 그래서 변화하는 것, 모든 것은 변화, 무상, 불만족, 이 고, 고를 이제 현대용어로 불만족으로 이렇게 요즘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아, 없음. 이 3법인을 통해서, 생각, 감정, 지식, 나인 줄 알았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이것이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예. 이걸 저 마지막에 이것이 윗바사나 수행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딱 설명하는 게 맞는가? 이 부분에서 의심은 좀 들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집착이 고통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나는데 많은 그 이제 마지막에 소감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 MBSR이 굉장히 이제 서구에서 각광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제 한국에도 엄청나게 들어왔죠. 앞에서 이건 나 불교쟁이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의 종교색을 완전히 걷어낸 것. 특히 제가 알기로 이 MBSR 이걸 시작한 사람들이 전부 다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이 왜 그러면 자기들 종교하고 완전히 다른 여기 불교의 명상에 관심을 가졌을까 하는 부분에서 유태인들이 이제 홀로코스트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늘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이제 이 사띠, 이 불교 수행하는 것하고 많이 좀 통하는 게 있다. 이런 게 또 있고, 이 카바찐이 이거 이제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하면서 측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제 베타파가 알파파로 바뀌더라. 이제 뇌파가 이렇게 안정되더라. 그리고 내 영상을 촬영하면서 실제로 뭐 이렇게 변형계 이런 불안을 자극하는 어떤 뇌는 줄어들고 이렇게 전두엽 이런 활동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뇌과학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건 정말로 과학적이다 하면서 이제는 주류의학의 일부로 받아들여졌고 실제로 약물로 해결되지 않는 이런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게 MBSR은 8주간 해야 될 게 아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가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누구든지 시키는 대로 하면 따라 할 수 있다는 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라? 항상 이 순간에 머물러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얘기가 이제 이렇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자료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많은 공을 들으셨네요. 잠시만요. 앞에서 윗바사나 그 페이지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다시요? 네, 윗바사나 페이지. 아까 마지막에 윗바사나 페이지. 예. 여기요? 예. 네, 여기서 왜 이것이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걸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방금 선생님께서 앞에 보면은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변화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불만스러운 것도 나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라고 할 바 아니다. 자아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거 빨갛게 3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변하는 것, 즉 무상이거든요. 무상. 두 번째, 여기 변하는 것은 괴로움 아닙니까? 변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은 3법에서 괴로운 고, 그다음에 나이라고 할 바 없다. 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3법에서 무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상, 고, 무하를 수행하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알아차림을 아주 강하게 하고, 알아차림이 잘 되려면 역시 삿대가 잘 잡혀야 되거든요. 문제가 삿대가 잘 잡히면 알아차림이 능숙하게 됩니다. 법들이 잘 일어나니까, 일어나고 살아나니까 잘 볼 수 있으니까, 그 당시가 바로 윗바사나 수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대표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리겠습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공부를 많이 좀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오늘 장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아주 천년다르마 KBS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천연 다라마 동영상에 대해서 분석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명상 지도자 하실 때 꼭 잘 고맙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까 전에 잠시 뻑 되면서 나 깜빡해가지고 이걸 놓쳤어요. 자, 백희 선생님 준비하십시오. 하십시오. 네, 몸관찰 명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앉아서 하는 걸로 관찰 명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몸을 똑바로 세웁니다.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실 경우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손바닥은 무릎 위에 올려서 하늘을 향하도록 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이제 긴 들숨을 길게 들이쉬고 긴 날숨을 길게 내쉴 때마다 긴 들숨이 배에서 공기가 부풀고 긴 날숨에서 공기가 빠지는 것을 관찰합니다. 배의 감각을 느끼면서 왼쪽 다리, 왼쪽 발, 왼쪽 발가락으로 주위를 관찰합니다. 숨을 길게 들이쉼에 따라 숨이 배로 들어가서 배를 지나 왼쪽 다리, 왼쪽 발의 발가락으로 나온다고 느끼거나 상상해 봅니다. 그런 다음 숨을 길게 내쉬는 숨이 발, 배, 가슴을 지나 코를 통해 밖으로 나온다고 느끼거나 상상합니다. 이제 숨을 길게 들이쉬고 숨을 길게 내쉬면서 숨의 발가락에서 왼쪽 발바닥으로 주의를 옮겨 발바닥의 감각을 관찰합니다. 이제 발의 나머지 부분, 즉 발목, 발의 윗부분, 뼈와 관절로 알아차림을 확장합니다. 그런 다음 약간 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왼발 전체로 내려갑니다. 숨을 길게 들이쉬고 숨을 길게 내쉬면서 왼쪽 발에서 완전히 주위를 돌려 왼쪽 다리 아래쪽을 알아차립니다. 왼쪽 종아리, 정강이, 무릎 등 차례차례 주위를 옮겨갑니다. 차례차례 몸의 나머지 각 부분에도 부드러운 호기심을 가지고 왼쪽 허벅지, 오른쪽 발가락, 오른쪽 발, 오른쪽 다리, 골반, 허리, 복부, 가슴, 손가락, 손, 팔, 어깨, 목, 머리, 얼굴의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을 계속합니다. 각각의 주요 부위를 주위를 옮겨갈 때 숨을 길게 들이쉬면서 그 부위에 숨을 불어넣고 숨을 길게 내쉬면서 그 부위를 내려놓습니다. 마음이 방황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며 마음이 어디로 갔었는지를 알고 부드럽게 인정한 다음 집중하려고 의도했던 몸의 부분으로 주의를 부드럽게 다시 가져옵니다. 이런 방법으로 몸 전체를 스캔한 후 잠시 몸 전체의 감각과 몸의 안과 밖으로 자유롭게 흐르는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눈을 뜨실 때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안 하고, 교수님이 하신 거는, 누워서 하는 스캔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몇 개 추려서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